안녕하세요. 2026년 5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굵직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다주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들, 특히 비싼 집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5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엄청난 변화는 약 4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자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5월 10일부터는 주재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이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집 한 채 가진 1세대 1주택자들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 혜택마저 확 깎아버리겠다는 개편 논의까지 불을 뿜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제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세 가지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보통 집을 2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른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셨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집을 2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2년을 살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는커녕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고스란히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더해 집이 2채면 20%포인트, 3채 이상이면 무려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얹어서 내야 합니다. 이걸 실효세율로 계산하면 번 돈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뜯어가는 무자비한 구조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 중과 조치를 매년 1년씩 미뤄줬었는데 이번 5월 9일부터 다시 칼을 빼든 겁니다. 세 번째가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논의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았을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였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실거주까지 완벽하게 채웠다면 번 돈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보유공제 혜택을 싹둑 잘라버리겠다는 예고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터져나온 겁니다. 이 장특공 개편 논란의 불씨를 지핀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이 대통령은 직접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집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거라는 아주 날선 지적이었죠. 이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당장 7월에 나올 세법 개정안에 1주택자 장특공제 조정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이라는 최소 거주기간만 턱걸이로 채우고 10년 이상 집을 보유했던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도로는 거주기간과 10년 보유기간 공제를 합쳐 총 48%를 빼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대통령의 말대로 보유공제 혜택을 날려버리면 공제율은 단 8%로 뚝 떨어집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을 2배로 올려준다고 쳐도 총 공제율은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보유공제가 폐지된다면 5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한 1주택자는 지금보다 세금을 3,144만 원이나 더 내야 하고요.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무려 6,120만 원이나 치솟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실거주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장특공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개편되더라도 세금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 엄청난 변화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 재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4월에는 급해진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급매물을 토해내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죠.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똘똘한 핵심 지역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차익이 크고 계속 오를 것 같은 알짜배기 집은 차라리 세금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해버리고 덜 오를 것 같은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주택부터 먼저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외곽엔 매물이 늘어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핵심 지역에서는 매물이 씨가 마르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사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1989년에 처음 생긴 장특공제는 물가가 올라서 집값이 덩달아 오른 착시현상, 즉 명목이익을 바로잡아주는 수기능도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반짝 급매물은 나오겠지만 정작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장의 매물이 싹 사라지는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죠. 한편 실거주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도 하나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전세를 끼고 샀던 매수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5월 12일 기준으로 전세나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맺어진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해주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전에만 들어가서 2년은 살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준 겁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2026년 5월은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3중 변환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가 확대됐으며 다가오는 7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 혜택 폐지 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로 집값이 약간 흔들리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너무 비싼 세금 탓에 집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꼭 체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법안도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장특공 개편 논의에서 자유롭습니다.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양도가액 12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을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고 계신 1주택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무 전문가와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5월 부동산 세금 폭풍 종합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세금 제도가 한결 선명하게 정리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유익하셨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생생한 이슈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